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38번째 시간입니다. 2010년 6월 13일입니다. 우리 며느리 윤경이와의 첫 만남. 주일날이었다. 며칠 전부터 설레어서 밤잠을 설쳤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기도해서 응답받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니 궁금하고 기대가 많이 되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내린다. 남들은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는지 모르지만 난 정말 오랜 세월을 놓고 기도해서 그런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중보 기도실에도 올리고 매일 릴레이 기도도 했다. 올해 첫날 1월 1일에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우리 아들 결혼 상대를 구하는 거를 올렸다. 1월 1일에는 새해 첫날은 이제 교회에다가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각 가정마다 가정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거를 놓고 전 교인들이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는 2010년 1월 달에는 우리 큰아들에게 결혼 상대를 꼭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렸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색식감을 보내주실지 너무 궁금했다. 2부 예배 드릴 때도 그냥 감사해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제가 고생해서 애들을 혼자서 키웠는데 우리 아들한테 시집올 결혼 상대는 과연 어떤 색식감일지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이 단계에서는 몰랐지만은 그래도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6시에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 바쁘지만 작은 아들도 온다고 했다. 작은 아들도 형수님 될 사람을 만난다고 하니 매우 궁금하다고 한다. 식당에 30분 먼저 가서 준비하고 또 날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어놓고 시원하게 실내 공기를 해놓고 작은 아들도 오고 둘이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큰아들이 윤경이랑 도착했다. 무조건 반갑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웠다. 기도 응답으로 받은 며느리감이다 생각하니 더 기분이 좋았다. 키는 아담하고 날씬한 외모였고 머리는 뒤로 묶었고 원피스 차림이었고 검소해 보이면서 화려한 꽃보다는 은은한 향기가 나는 꽃 같았다. 그동안 날마다 기도해서 이룬 보람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시든지 만족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식구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내가 했다. 그 기도문을 대충 적어보겠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과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큰아들 결혼 상대를 놓고 많은 세월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윤경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앞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난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왔다.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작은 아들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주셨으니 기름 부어 주시고 사역할 때에 애들에게 권위자가 되기보다는 겸손하게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질문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윤경이 부모님은 아버지가 62세란다. 엄마가 53세라고 한다. 서울에서 살다가 5년 전에 전남 장성으로 내려가셔서 전원 생활을 하며 사신다고 한다.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나이는 30살이고 기계공학을 전공해서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한다. 결혼하면 나이들이 비슷하니까 재미있게 지낼 것 같아 보였다. 식사가 끝나고 애들은 가고 나는 공원으로 운동을 다녀왔다. 그리고 윤경이가 선물로 선인장을 사왔다. 창틀에다 올려놓고 보니 산뜻해 보인다. 그리하여 그날은 즐겁고 또한 우리 가정의 역사에 남는 기쁜 날이었다. 윤경아, 사랑한다. 난 너를 만나기 전부터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윤경아, 사람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야. 윤경아, 우리 아들과 윤경아, 내 사랑하는 두 아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화이팅!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상희의 송파보건소 실습. 상희는 동생 딸입니다. 요즘은 상희가 우리 집에 와서 생활하고 있다. 2주 정도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주일날에 왔다. 나는 딸이 없다 보니 예쁜 상희가 오니까 한결 분위기가 상큼한 걸 느낀다. 올해 상명여대 4학년 식품영양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송파보건소에서 2주간 실습기간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다니기로 한 것이다.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4시에 끝나는데 이모랑 함께 있고 싶다면서 집에 가서 쉬라고 해도 꼭 사업장으로 와서 함께 가곤 한다. 어찌나 똘똘하고 예쁜지 의사 표현도 잘하고 배려심도 많고 칭찬도 잘하고 대화 상대가 되어줘서 상이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유치원 나이 때도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있다 간 적이 있는데 어찌나 반듯하게 컸는지 정말 너무 이쁘다. 지난 겨울에 스위스 현정이네 집에, 스위스는 우리 언니 딸입니다. 스위스 남자랑 결혼해서 스위스에 살고 있습니다. 현정이네 집에 프레드와 갔었다고 한다. 프레드는 또 상희의 남자친구입니다. 현정이가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스위스에서는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한다. 시부모님마저도 현정이 보기를 불결한 사람처럼 보는 것처럼 대하며 현정이 남편도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 사무실에서 알바 수준으로 현재는 일하고 있으며 돈 관리가 어찌나 투철한지 부부간에도 네가 번 돈은 네가 쓰고 내가 번 돈은 내 돈이고 부부관계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철저히 피임을 한다고 한다. 시부모님도 생활이 어렵게 살고 현정이 남편이 어찌나 쪼잔하고 꼼꼼하고 말이 많은 성격인지 같이 있으면 아주 사람을 질리게 한다는 것이다. 이혼하려고까지 했으며 별거까지 했었다고 한다. 현정이는 거기서 이방인 취급을 받아가며 죽도록 일을 해야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유 세상에. 현정이는 친정엄마와도 정이 없고 자랄 때 엄마에게 많은 상처가 있다는 것이다.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언니가 현정이 엄마예요. 저한테만 그렇게 냉정하게 대한 줄 알았더니 자기가 낳은 딸한테도 그렇게 냉정하게 대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엄마랑 있고 싶어도 엄마가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공부하러 스위스 간다고 가가지고는
그냥 스위스 남자랑 결혼하면은 엄마 만날 일이 아무래도 드물겠지 하고 그냥 결혼해서 스위스에서 살게 된 거예요. 글쎄. 엄마를 생각하면 한국에 오기가 싫다는 것이다. 학교 다닐 때도 시험을 잘 못 봤다고 딸의 목을 졸랐다고 한다. 그렇게 성격이 언니가 그냥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시험 잘 못 봤다고 어떻게 딸의 목을 졸라요. 글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나 감시를 하든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종 사촌간이니까 이제 상희한테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상희가 우리 집에 와서 있으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상처가 되어서 엄마 옆에 있기가 싫다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언니는 전혀 모르고 비밀로 하고 아무 얘기도 말을 안 하고 지냈는데 이번에 사위가 혼자서 한국에 와서 2주 동안 있었다고 한다.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현정이가 다른 어디 이제 외국으로 갔는데 이 사위는 스위스 사위는 한국에 온 줄 알고 한국에 왔던 거예요. 현정이랑 냉전 중이라서 현정이가 없는 사이에 알리완이 한국에 왔다는데 말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상의가 있어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제 외래어로 하니까 외국어로 하니까는 장인 장모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야 뭐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상의는 이제 외국어를 잘 하니까 상의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상의한테 얘기해서 상의가 또 이모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글쎄. 그래서 상의가 그 가족의 비밀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언니는 1급 비밀로 취급을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상의가 있어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는데 그렇게 해서 콩이야 파치야 모든 것을 상의가 알게 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비밀이 많은 집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상의가 학교에서 강의 시간에 셋째 이모에게 너무 자주 전화가 와서 공부에 많은 방해도 됐었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다고 한다. 저 상의가 학교 가서 공부 시간에도 사위랑 소통이 안 되니까는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공부하는지 모르고 전화를 했겠지요. 전화를 하면은 저 상의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통역을 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전화가 너무 자주 전화가 와서 공부에 많은 방해도 되었었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다고 한다. 상의도 알리완에 질렸다고 하며 사진도 보기 싫다고까지 한다. 그런 사실을 며느리에게까지 말하지 않는 관계로 며느리는 방학 때 애들을 현정이네 집에 보내겠다고 하더란다. 가정에 그렇게 소통이 안 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언니는 늘 형제들한테 자기 딸이 스위스로 시집가서 잘 산다고 늘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이제 언니의 며느리도 있거든요. 이제 며느리가 손주를 이제 애를 셋을 낳았는데 그 애들을 스위스로 저 고모네 집으로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여행을.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글쎄. 며느리가 이제 전혀 그런 관계를 모르고 그렇게 했었던 거지요. 현정이 집에 보내겠다고 하더란다. 현정이가 자랄 때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우리 현정이는 진짜 공주처럼 자랐습니다. 그냥 부유한 집에서 아주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그렇게 엄마가 늘 자녀에게 자유를 안 주고 옥주했고 그냥 무조건 복종하라는 식으로 애들을 키우니 얼마나 그 딸이 힘들었겠어요. 글쎄. 저도 언니랑 있을 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결혼할 때 그냥 웬만하면 고를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나 좋다고 하면 그냥 결혼을 해야지. 그게 언니하고의 그 피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딸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안 한 줄 알았었거든요. 현정이가 한국에 와서 오빠네 집에 가보면 딴 세상 같다고 하더란다. 근데 스위스 딸이 한국에 오면은 이제 자기 오빠네 집에도 가보겠지요. 가보는데 현정이는 스위스에서 굉장히 소박하게 사는데 이 올케는 아주 화려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정말 상류급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혹시나 현정이도 엄마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외국으로 국제결혼해서 부모와 뚝 떨어져서 살면서 가끔 한국에 와서 부모님 얼굴 보려고 했다는데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불행한 삶이 되고 말았다. 결혼이 도피처였었다는 것이다. 아휴, 결혼이 도피였다는 겁니다. 나 역시 너니와 떨어져 사는 것이 결혼밖에 없었었다.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도 할 시간도 없고 무조건 결혼을 선택했었다. 결국엔 나도 불행한 결혼이 되고 말았다. 현정이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정말 우리 언니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웬만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다. 상대방의 길을 아주 그냥 꺾어놓고 자신감을 잃게 한다. 그 결과 그 밑에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많은 상처가 있게 되고 사회생활 할 때도 큰 장애가 되는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로 상의를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혼자 있으면 말할 사람이 없었는데 입이 심심했었는데 우리 상의가 함께 있게 되어서 대화를 하게 되고 저녁에는 올림픽 공원에 운동을 가기도 한다. 운동을 다녀오고 또한 올림픽 공원에서는 매일 야외 콘서트가 열리곤 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7080 노래라서 더욱 인기가 많은 것 같다. 우리 상희가 하는 말이 이모 노래 가사가 이모의 삶을 말하는 것 같아서 울었어요 한다. 트로트 가사가 모든 다 우리의 우리 인생사를 웃고 울고 하는 인생사 그런 가사가 많잖아요. 우리 조카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모의 삶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끌어안고 울고 싶었었는데 이모가 재미있게 보시는데 분위기 깰까봐 꼭 참았어요 한다. 상이랑 있다 보니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하게 되고 상이가 가슴이 아팠던 모양이다. 딸이 없는 나는 이번에 우리 상이랑 살아보니까 딸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우리 상이는 지금 그 프랑스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지금 그 프랑스에 가서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름나기입니다. 남한산성 은국의 또 수련회 이야기 이렇게 제목입니다. 교회 수련회 이야기입니다. 올여름은 엄청나게 덥다고들 한다. 난 늘 사업장에 있으니까 별로 더운 줄을 느낄 수가 없다. 지난 중복 때쯤 주일날 오후에 우리 큰아들과 며느리가 큰아들과 며느리 간이랑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남한산성 계곡에서 닭죽을 먹었다. 며느리를 두 번째 보는 것인데 첫 번째 만남보다도 더 정이 가고 예쁘게 보인다. 말도 또 이쁘게 한다. 아주 정이 간다. 아들 둘을 반듯하게 성실하게 키우셨다면서 칭찬의 말을 한다. 처음으로 어머니란 단어를 들으니 반갑고 조금은 어색하기도 했다. 난 속으로 윤경이가 정말 우리 집에 시집을 오겠구나 생각을 했다. 식사 후 하남에 가서 한강을 끼고 1시간 이상 걸으면서 운동을 했다. 애들이 손을 꼭 잡고 끊임없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다정해 보였으며 보기도 좋았다. 난 혼자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아들하고 며느리는 손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데 셋이 가가지고 저는 혼자 앞에서 가니까 되게 멋쩍더라고요. 말할 사람도 없고 늙고 혼자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 순간은 아 나는 진짜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경이가 없을 땐 아들하고 나란히 걸으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했었는데 난 혼자서 앞서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이것이 사는 것이구나.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9시가 넘어가고 아들이 윤경이를 집까지 태워다 준다고 차를 달라고 해서 차를 주고 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7월 31일 날 동성교회에서 천안으로 수련회를 가는데 함께 따라갔다. 우리 교회는 8월 3일 날 중국 청도로 수련회를 간다. 2년 전에 청도에 가서 20일을 공동체 애들과 있었다. 난 우리 교회가 외국으로만 떠나는 것이 매우 못마땅하다. 형편이 어려운 교인들을 생각해서 한국에서 수련회를 하는 것을 나는 원하는데 그렇게 외국 가는 건 경제적으로 그래도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가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은 경비가 이제 없으니까 수련회를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은 그런 불만이 싹 트더라고요. 우리나라 강원도라든가 뭐 좋은 곳 많잖아요. 숲속이라든가 바닷가. 그런데 저렴하게 공비 들여서 어려운 교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저는 원했었는데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있는 사람들끼리만 잔치하는 수련회에 갔었다. 하나님도 원치 않으실 것 같다. 그래서 동생교회에 합류한 것이다. 600명이 함께하는 수련회였다. 천안에 있는 상록 리조트 상록 호텔이었다. 단체 손님만 전문으로 받는 곳이었다. 크기가 정말 엄청나게 크고 워크숍하는 공간도 여러 군데 있었다. 대예배 드리는 곳도 있었고 모든 공간이 아주 크고 시원한 장소였다. 잠자리도 깨끗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 목사님이 참 잘생기셨고 말씀도 참 잘 전하신다. 중간중간 위트 있게 청중들에게 웃음도 주시면서 난 열심히 필기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었다. 전문으로 레크레이션 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청빙을 해서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고 또 잔디밭에서 운동회도 하고 자유시간이 있었는데 장터 갈 사람, 독립기념관 갈 사람, 물놀이 할 사람, 계곡 갈 사람 이렇게 4가지를 정해줬습니다. 갈 사람은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난 4번 계곡을 선택했는데 실망하고 말았다. 계곡을 찾아가 보니까 물도 하나도 없지. 맨 공사 중이라서 교통이 너무 불편했다. 시골 마을에 500년 된 느티나무가 있기에 잠시 차에서 내려서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잠시 쉬다가 돌아왔다. 하이라이트는 캠프파이어였다. 조마식이 아주 멋있었다. 엘리야의 기도는 목사님이 간절히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점화가 되었으며 그 순간 불꽃놀이가 하늘에 퍼지고 모두가 일제히 탄성을 질렀다. 600명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춤도 추고 기차놀이도 하고 사람이 정말 많으니까 너무 재밌었다. 모든 준비와 진행은 레크레이션 지도하시는 분들이 해주었다. 또 모든 식사는 너무 맛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배불리 먹었다. 잠자리가 깨끗하고 편안하니까 모두가 만족하게 생각을 했다. 주일 예배도 그곳에서 은혜롭게 드리고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상의와 상의는 도착 즉시 여행을 떠나고 상의와 상혁이는 동생의 아들과 딸입니다. 난 동생 집에서 저녁을 먹고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010년 8월 5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